서울의 평범한 봄날 아침, 이민석과 박지은 부부는 베란다에서 전통적인 한국식 아침 커피를 즐기고 있었다. 그들은 거의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으며 큰 파도 없이 사계절을 지나온 차분한 사랑을 키워왔다. 하지만 그들의 진돗가에 대하니 항상 순하고 조용했던 강아지가 갑자기 끊임없이 짖기 시작했다. 그 짖음의 대상은 특이했다. 바로 지은의 배였다. 처음에는 대한이 그저 어떤 냄새를 이상하게 여기거나 관심을 끌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짖음은 더욱 강해졌다. 아무리 간식을 주거나 부드럽게 꾸짖어도 강아지는 조용해지지 않았다. 이것은 민석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특히 소음이 지속적이고 방문객이 있을 때는 당혹스러웠다. 더구나 강아지 교육이 매우 중요시되는 전통적인 동네에서는 더더욱 그랬다. 지은의 첫 반응은 대안을 위해 수의사를 찾는 것이었다. 강아지가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는 아무런 이상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미스터리는 계속되었다. 대안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걸까? 이 불안감은 곧 부부의 삶을 영원히 바꿀 전조가 될 것이었다. 사실 아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는 아픔을 가져다주는 이야기가 있었다. 민석은 수년 전 불임 판정을 받았다. 이 건강 문제는 그의 자존심과 그녀의 꿈에 큰 상처를 주었기에 그와 지은은 이에 대해 거의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그들 집의 조용한 복도에서 대한의 짖음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숨겨진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듯했다. 그들은 그 강아지가 단순한 불편함 이상의 무언가를 알리려 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지금으로서는 오랜 결혼 생활에서 얻은 모든 평온함이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불편함과 당혹감만이 남아있었다. 민석은 대한의 행동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이 녀석이 왜 이러는 거지? 지은아, 어제도 수의사가 아무 문제 없다고 했잖아. 지은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혼란이 어렸다. 나도 모르겠어요. 대한이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한 건지 마치 뭔가를 알리려는 것 같아.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 작은 소동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게 될지는. 조계사 사찰을 방문하는 동안 부부가 특별한 날에 기도하고 감사를 표하기 위해 자주 가는 곳이었는데 민석은 자신이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떠올렸다. 언젠가 우리가 완전한 가족을 이루게 된다면 조상들께 감사드리기 위해 이곳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그의 불임을 선언한 이후로 그 꿈은 멀어진 것 같았다. 그는 서울, 부산, 심지어 도쿄와 베이징의 해외에서도 유명한 전문가들을 만나보았다. 각 상담은 같은 결론으로 끝났다. 정제 심각한 문제가 있어 자연 수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지은은 그에게 입양이나 실험적인 치료법을 고려해 볼 것을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민석이 짊어진 감정적 부담은 엄청났다. 그는 어떤 식으로든 가족 혈통에 여전히 큰 가치를 두는 한국 사회 내에서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실패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의 아버지, 전통 도자기 용품을 파는 작은 가게를 돌보는 70세 노인에게 이것은 민감한 주제였고 결코 완전히 드러내지 않았다.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겉모습만 유지했다. 부부의 일상은 자녀가 없어도 항상 조화로웠다. 그들은 좋은 친구들이 있었고 동네 문화 행사에 참여했으며 노인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민석은 불안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지은은 그토록 섬세한 주제라는 것을 알기에 언급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평화는 대안의 끈질긴 행동으로 첫 번째 충격을 받았다. 작은 의심과 긴장이 공기 중에 생겨나기 시작했다. 왜 그렇게 짖는 걸까? 무언가가 일어나려 하거나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고 부부는 공기 중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지은아. 민석은 절에서 나오면서 조용히 말했다. 요즘 대한이의 행동이 계속 신경 쓰여.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 지은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어려 있었다. 나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모든 검사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그들 사이로 조계사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무언가의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민석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이 변화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대안의 짖음이 멈추지 않는 것을 보고
민석은 아버지의 제안으로 강아지를 경기도에 있는 장인 장모님 댁으로 데려가기로 했다. 아이디어는 간단했다. 잠시 쉬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아마도 강아지가 다른 환경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이틀이 지난 후 대하는 장인의 마당에서 도망쳐 부부의 집으로 돌아와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지은의 방향으로 거의 의식적인 짖음을 계속했다. 이런 끈질김은 이웃들 사이에서 소문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더 미신적인 사람들은 강아지가 집안에 어떤 종류의 존재를 맡고 있다고 믿었다. 지은이 친구 집에서 참석한 모임 중 하나에서 그녀는 강아지가 건강 문제를 경고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제안을 들었다. 실제로 그 자리에 있던 한 노인은 강아지가 어떤 경우에는 질병이나 심지어 임신도 감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코멘트는 지은의 귀에 벌레를 두었지만 그녀는 빠르게 무시했다. 모든 의사들에 따르면 그녀의 남편은 불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문은 강해졌고 민석은 악의적인 대화를 듣기 시작했다. 강아지가 그렇게 완고해 보인다면 아마도 지은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사람들은 가능한 불륜에 대해 속삭이며 이웃에서 음모론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민석이 아내를 신뢰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질문과 암시는 그에게 불안감을 가져왔다. 내심 그는 자문했다. 만약에 불신의 씨앗이 심어졌고 비록 수줍게 하지만 싹트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석 씨, 부인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동네 슈퍼에서 만난 노인이 물었다. 그 말은 마치 작은 칼이 민석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다. 민석은 얼굴을 굳힌 채 대답했다. 아니요, 그런 말씀 마세요. 지은이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 강아지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는지 깨달았다. 대한의 짖음이 다시 시작되자 그는 처음으로 지은의 얼굴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무엇인가 달라진 것이 있었다. 더 깊고 더 불안한 무언가가. 민석은 이 생각을 지우려 노력했지만 이미 의심의 그림자가 그의 마음에 들이우기 시작했다. 오늘도 대한이가 계속 그러네요. 지은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 지은은 자신의 몸에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피로감, 메스꺼움, 그리고 다리에 이상한 저림 증상. 처음에는 이 모든 동요를 대한의 행동과 소문으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더 강한 무언가가 그녀를 밀어냈고 결국 소문을 피하기 위해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구매하게 했다. 결국 노인이 언급한 그 희미한 희망이 있었다. 개는 임신을 감지할 수 있다. 지은이 테스트를 하고 양성 결과를 봤을 때 그녀는 압도적인 충격과 기쁨의 혼합에 사로잡혔다. 잠시 동안 그녀는 어머니가 될 가능성에 가슴이 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거의 즉시 떠올랐다. 어떻게 민석에게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녀는 생각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는 확정적인 불임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임신에 대한 어떤 언급도 불가능해 보였다. 그날 밤 지은은 남편과 대화할 용기를 모았다. 미친 일이지만 임신 테스트가 양성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테스트기와 포장을 보여주며 이것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민석은 창백해졌다. 그에게 이 모든 것은 소문을 증명할 악몽처럼 들렸다. 이건 배신의 결과일 수밖에 없어. 그는 고통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이 결백을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의학적 진단의 영향과 편견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을 두드렸다. 전에는 단지 소문이었던 것이 이제 부부의 마음속에 깊은 골을 내는 확신으로 변모했다. 민석, 당신을 속인 적이 없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우리의 기적이라고요. 지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석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어두워졌다. 기적? 모든 의사들이 내가 절대로 아버지가 될 수 없다고 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정말 그렇게 생각해. 믿어요, 제발. 지은은 간절히 호소했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임신 테스트기를 쥐고 있었다. 난 당신 외에 다른 남자를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민석의 눈에서 그녀는 이미 판결을 읽을 수 있었다. 그의 깊은 상처,
그의 남성성에 대한 의문, 그리고 모든 의사들의 단호한 진단,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그가 진실을 보지 못하게 했다. 방 밖에서 대안은 불안하게 짖기 시작했다. 마치 곧 터질 폭풍을 예감하는 것처럼. 지은은 또 다른 호소를 하려 입을 열었지만 민석의 표정에서 모든 말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긴장은 참을 수 없게 되었다. 민석은 느끼는 분노와 굴욕감의 무게 아래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는 몇 벌의 옷을 챙기고 대한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그는 더 이상 아내를 바라볼 수 없었다. 깊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브림 클리닉에서 보낸 시간들, 검사들, 한국에서 명성 높은 전문가들 모두에게서 들은 말, 그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확실한 사실, 이 틀림없는 증거였다. 그러므로 지은의 임신은 다른 설명밖에 있을 수 없었다. 지은은 그를 막으려 했고 그녀를 믿어달라고 간청했지만 민석의 눈빛은 거의 원한에 가까운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몇 안 되는 대화의 순간에도 그녀는 제발 우리의 사랑을 기억해봐요. 우리가 함께 겪은 모든 것을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공허함 속에 메아리쳤고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대안은 그러나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공격적으로 짖는 대신 이제는 낑낑거리며 때로는 반대 방향으로 목줄을 당기곤 했다. 마치 지은에게 돌아가고 싶은 것처럼. 이별의 무게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지은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민석에 모두 충격을 받았다. 특히 그의 어머니는 며느리가 어떻게 그렇게 헌신적이고 사랑스러웠던 사람이 그토록 경멸스러운 일을 했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사회적 충격은 컸다. 왜냐하면 한국 문화에서 그토록 소중히 여겨지는 가족의 명예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모든 이의 삶에 어두운 시기가 시작되었다. 어머니,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지은은 떠나기 전 시어머니에게 간절히 말했다. 하지만 노인의 눈에는 차가운 의심만이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할 거니? 모든 의사들이 민석이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지은은 속삭였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건 기적일지도 몰라요. 제발 믿어주세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네가 그런 사람일 줄은 몰랐다. 우리 아들이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봤니? 지은은 차갑게 떨리는 몸으로 혼자 남겨졌다. 그녀의 세계는 순식간에 산산조각났다. 창문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마저 그녀의 슬픔에 동참하는 것처럼. 그녀는 아직도 생생하게 민석이 마지막으로 문을 닫을 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된 마침표와 같았다. 홀로 남겨진 지은은 임신과 정서적으로 망가진 상태로 복잡한 몇 달을 보내야 했다. 악의적인 소문은 더욱 심해졌다. 가족 모임에서 그녀는 고립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었다. 많은 목소리들이 그녀에게 거부되었다. 오랜 친구들조차 자신의 평판이 손상될까봐 그녀와의 접촉을 피했다. 한국의 전통은 불행히도 여전히 불륜의 혐의가 있는 여성들을 혹독하게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은은 앞으로 나아가려 했다. 산부인과 의사에 따르면 놀랍게도 건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임신을 돌봐야 했다. 모든 징후는 아기가 미래의 어머니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잘 발달할 것임을 보여주었다. 배가 커짐에 따라 슬픔의 그림자가 그녀의 눈빛을 스쳐 지나갔다. 산전 검사를 받을 때마다 민석이 옆에 있어 그녀의 손을 잡아주기를 바랐다. 그녀는 믿음에서 힘을 찾으려 했고 조용히 기도하기 위해 절을 방문했다. 어떻게든 진실이 밝혀지고 기적이 인정받기를 바랐다. 그동안 민석은 부모님 집에 피신해 괴로움에 시달렸다. 그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확신하려 했지만 지은과 함께 보낸 시간의 이미지가 그를 괴롭혔다. 대안은 점점 더 불안해 보였다. 어떤 밤에는 강아지가 울부짖으며 문이나 창문으로 도망치려 했고 이는 민석의 친척들의 주의를 끌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 동물과 그가 남겨둔 집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었다. 아들아, 어느 조용한 저녁 그의 아버지가 말했다. 네가 내린 결정에 대해 확신하니? 민석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통이 어렸다. 아버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모든 의사들이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는데 사람의 말보다 더 큰 힘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노인은 지혜롭게 대답했다. 네 아내는 항상 정직하고 성실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녀를 믿을 수 없겠니?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마당에서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는 대한을 바라보았다. 강아지의 눈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민석의 마음은 의문으로 가득 찼다. 그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지은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를 괴롭히는 의혹은 너무 강했고 마치 어둠 속에서 그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때때로 그는 꿈에서 지은의 목소리를 들었다. 항상 같은 말을 반복하며 이건 우리의 기적이에요. 믿어요. 그리고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그의 영혼은 여전히 그를 갈갈이 찢었다. 몇 달이 지나 드디어 출산의 큰 순간이 왔다. 진통 중인 지은은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다. 그날 밤은 차가웠다. 그 계절치고는 이례적으로 추웠는데 마치 자연도 곧 일어날 감정의 폭풍을 예감하는 듯했다. 출산 소식은 먼 친척을 통해 빠르게 민석의 귀에 들어왔다. 그는 병원에 가는 것을 망설였지만 대한의 절망적인 울음소리를 보았을 때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강하게 울렸다. 그때 갑자기 그는 휴대폰으로 의료진의 팔에 안겨있는 신생아의 사진을 받았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시간을 멈추게 했다. 아기의 얼굴은 명백하게 그와 닮아 있었다. 이씨 가족의 뚜렷한 특징, 눈의 모양과 턱선의 윤곽이 두드러졌다. 그 순간 민석이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졌다. 만약 그가 정말로 불임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기적, 의학적 오류, 그 작은 얼굴의 이미지는 아직 남아있을 수 있는 어떤 의심이나 분노도 지워버렸다. 민석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그는 방으로 달려갔다. 거기에는 대한이 앉아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정확히 그런 반응을 기대하고 있던 것처럼. 결심한 채 그는 강아지를 데리고 문 밖으로 나갔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는 자신이 했던 모든 기도들, 그를 실망시켰던 전문가들과의 상담, 그리고 지은과 떨어져 보낸 몇 달을 기억했다. 눈물이 그의 눈에 맺혔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재건할 희망에 의해 움직였다. 그는 때로는 운명이 의학에 도전하고 사랑이 최악의 폭풍 후 이후에도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려는 참이었다. 제발, 그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중얼거렸다.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대한은 뒷좌석에서 낑낑거리며 마치 주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 같았다. 밤하늘은 별로 가득했고 민석의 마음은 수개월간의 의심과 분노로 뒤덮여 있던 어둠에서 벗어났다. 지금 그의 가슴 속에서는 오직 하나의 감정만이 솟구쳤다. 사랑과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 병원 주차장에 도착하자 그는 잠시 멈추어 숨을 골랐다. 그의 인생은 이 순간을 기점으로 영원히 변할 것이었다. 대한은 그를 올려다보았고 그의 눈에는 거의 격려하는 듯한 표정이 있었다. 가자, 민석은 말했다. 새로운 결심으로 가득 찬 목소리였다. 내 가족에게 돌아갈 시간이야. 그가 병원 입구를 향해 걸어갈 때 그의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다. 비록 그가 해명해야 할 것이 많지만 그의 가슴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기적이 일어났고 그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석은 심장이 마구 뛰는 채로 병원에 도착했고 충직한 동반자처럼 대한도 그의 옆에 있었다. 마치 주인의 모든 감정을 예감하는 듯했다. 산부인과 문을 통과하자 그는 부부 이야기의 일부를 알고 있던 간호사들의 의심스러운 눈길로 맞이받았다. 지은은 휴식이 필요한 산모들을 위한 다인실에 있었고 눈에 띄게 지쳐 보였다. 그가 들어갔을 때 시간이 느려지는 것을 느꼈다. 아기는 여전히 어린이 그림이 그려진 담요에 쌓여 그녀의 품에서 자고 있었다. 민석은 다시 한번 그 작은 아이가 가진 가족의 특징을 알아보고 눈물을 억누를 수 없었다. 침묵 속에서 그는 가까이 다가갔다. 지은은 갑작스러운 이별과 몇 달간의 고통으로 여전히 상처받은 채 잠시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아이의 아버지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는 것, 머리를 숙이고 용서를 구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은 그녀에게 희망의 물결을 가져왔다. 대한의 존재는 실수를 바로잡고자 하는 소망보다 더 큰 원한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강아지의 억제된 짖음소리, 마치 축복처럼 들려왔고 이는 지은에게 강아지가 그들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을 경고하려 했던 모든 시간을 상기시켰다. 재회는 긴장감이 있었지만 그들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로 묶었던 진실된 사랑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민석은 목소리가 떨리며 용서를 구했고 의사들이 말한 진실과 분노에 사로잡혔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지은은 탈진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할 힘밖에 없었다. 간호사들은 곧 개입하여 조용히 하고 휴식을 취하라고 요청했다. 떠나기 전에 민석은 이 기적이 진실이며 내가 항상 이 가족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겠어 라고 말했다. 그리고 대하는 약속을 지지하는 듯 약하게 낑낑거렸다. 지은아, 그는 불확실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마치 그 이름을 다시 말할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듯했다. 지은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과 아픔이 남아있었다. 왜 왔어요? 사진을. 그는 목이 메었다. 아기 사진을 받았어. 우리 아이가 나랑 닮았어. 너무 똑같아.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계속 말했잖아요. 기적이라고. 민석은 아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고 작은 손가락을 만졌다. 그 순간 신생아는 눈을 떴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민석의 심장은 멈추는 듯했다. 그 눈에는 그의 가족, 그의 혈통이 반영되어 있었다. 모든 의심이 그 순간 사라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상상도 못했어. 그는 속삭였다. 하지만 이제 알아.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어. 다음 날 아침 지은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민석은 부성을 확인하기 위한 DNA 검사를 요청하고자 병원 원무과를 찾아갔다. 이는 그에게 안도감을 주고 동시에 지은의 가족에게 불륜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었다. 부부를 둘러싼 감정적 상황을 고려해 검사는 긴급하게 예약되었다. 기대감은 고통스러웠다. 왜냐하면 걸려있는 것은 단지 진실뿐만 아니라 가족의 운명을 다시 쓸 가능성이었기 때문이다. 결과를 기다리면서 민석은 서울, 부산, 심지어 몇 년 전 건강회의를 방문했을 때 미국에서도 유명한 의사들과 했던 모든 상담을 회상했다. 모든 전문가들은 한결같았다. 그는 정제에 심각한 이상이 있었고 당시의 지식에 따르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과학 자체도 예외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 번 증명했다. 아직 설명되지 않은 이유로 반대되는 예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환자들의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의심의 씨앗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만약 검사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그는 생각했다.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두려워하며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정서적 인내의 시험이었다. 그동안 지은은 서서히 그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남편의 눈빛에서 진실된 후회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 안에는 깊은 상처가 여전히 존재했고 설명과 특히 그녀가 겪은 몇 달간의 모욕에 대한 존중을 요구했다. 결국 운명이 그녀에게 기적을 주었다고 해서 그녀의 남편과 다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충분하지 않았다. 얼마나 걸릴까요? 민석은 간호사에게 물었다. 그의 눈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보통 며칠 정도 걸리지만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곧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밤 민석은 지은의 병실 밖 의자에서 잠을 청했다. 그는 그녀에게 너무 많은 압박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멀리 떠나고 싶지도 않았다. 대하는 그의 발치에 누워 이따금 떨리는 날숨을 내쉬었다. 강아지의 직감이 모든 인간의 의심과 불확실성보다 더 현명했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민석은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내 앞에 모든 증거가 있었는데도 복도에서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분주히 오가는 소리가 들렸다. 비록 모든 것이 불확실하더라도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이 아이는 그의 아들이며 운명은 과학보다 더 현명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그 진실을 증명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지은의 신뢰를 다시 얻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가장 어려운 임무가 될 것임을 알았다. DNA 검사 결과가 담긴 봉투를 열 날이 왔다. 병원의 작은 회의실에는 민석, 지은, 그리고 담당 의사만이 자리했다. 침묵은 너무 무거워서 민석의 빠른 호흡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의사가 데이터를 확인하고 일치 확인됨. 당신이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입니다. 라는 말을 할 때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다. 놀라움, 기쁨, 그리고 안도감이 모든 이를 사로잡았다.
지은은 그녀가 겪었던 몇 달간의 비난을 떠올리며 눈물을 터뜨렸다. 민석은 아내를 껴안고 반복해서 사과했다. 비록 어떤 용서의 말도 그녀가 겪은 것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순간 불륜에 대한 이야기는 무너졌고 의문은 민석을 불임으로 선고한 심각한 의학적 오류로 돌아갔다. 예전 결과에 실수가 있었을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 대로 신성한 기적일까? 충격을 받았지만 안도감도 느끼며 민석은 최초 진단을 내린 전문의를 찾아보기로 결정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인 진단이 잘못될 수 있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그는 과학적 설명을 구하고 싶었다. 진실을 아는 것이 그 자신뿐만 아니라 지은과 아이의 양육에도 중요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달콤스름했다. 그는 기적의 증명을 가져왔지만 또한 깨진 유대를 재건하고 아내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하는 임무도 안고 있었다. 두 사람 옆에서 걷는 대하는 마치 마침내 수호자로서의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같은 억제된 기쁨을 나누는 듯했다. 진짜 너의 아들이야. 지은은 아기를 민석의 팔에 안겨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희망의 떨림도 있었다. 민석은 처음으로 그의 아들을 제대로 바라보았다. 작은 얼굴에는 그의 특징이 뚜렷했다. 어떤 DNA 검사보다 더 명확했다. 그는 갑자기 감정에 압도되어 떨리는 미소를 지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는 속삭였다. 모든 의사들이 중요한 건 지금이야. 지은이 조용히 대답했다.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 병원에서 나오면서 민석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과제의 무게를 느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했고 많은 관계를 치유해야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지은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야 했다. 깊은 상처를 입고 그의 불신으로 배신당한 여자. 아이의 작은 손이 그의 손가락을 움켜쥐었을 때 그는 이 도전을 받아들일 힘을 찾았다. 설령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될지라도 우리 함께 집으로 가자.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다. 우리 가족으로서 모든 시작된 곳인 동네로 돌아오자. 지은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맞이받았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모퉁이에서 수군거렸고 반면 그녀를 판단했던 것을 후회하는 다른 이들은 수줍은 미소로 인사했다. 한국 문화는 사회적 조화를 매우 중시하지만 한번 평판이 더럽혀지면 소문을 뒤집기란 쉽지 않다. 지은은 더 성숙해지고 깊은 상처를 아는 채 아기의 안녕에 집중하며 굳건히 서 있으려 했다. 한편 민석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의 결과를 느끼기 시작했다. 일부 친구들은 거리를 두었다. 결국 많은 이들이 그가 소문에 얼마나 성급하게 반응했는지 비판했다. 그리고 그의 가족 내에서도 그의 어머니, 나이가 들고 오래된 가치관에 익숙한 그녀는 발생한 스캔들에 대해 원한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민석의 아버지, 더 차분하고 지혜로운 그는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아들에게 지은에게 다가가고 행동으로 속죄를 찾을 것을 격려했다. 하지만 일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 지은은 극도의 피로에 시달렸고 육아의 새로운 책임은 그녀에게 부담이 되었다. 밤에는 아기가 끊임없이 울어서 집안의 감정적 한계를 시험했다. 어떤 경우에는 지은이 이별의 아픔을 떠올리며 민석이 너무 일찍 돌아오는 것을 허락한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는지 의문을 품었다. 그 사이 대하는 신생에게 보호적인 모습을 보이며 마치 주인과 떨어져 있던 기간을 보상하려는 듯 아기 침대를 지켰다.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부부는 다른 위기가 닥치기 전에 새로운 신뢰의 기반을 찾아야 했다. 아직도 나를 의심해? 어느 조용한 저녁, 아기가 마침내 잠든 후 지은이 물었다. 민석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아니 그렇지 않아. DNA 검사는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한 거였어. 내 마음은 사진을 봤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 그래도 상처는 여전해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다. 당신이 나를 믿지 않았던 순간 내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민석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은은 부드럽게 물러섰다. 그 작은 거부는 그에게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먼지를 상기시켰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는 말했다. 우리 모두에게. 창밖으로 달이 구름에 가려 어두워졌다. 대하는 아기 방 문 앞에 누워 충직한 보초처럼 지키고 있었다.
민석은 이 작은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신뢰는 천천히 지어야 하는 달이었고 그는 인내를 가져야 할 것이다. 상처가 치유되려면 시간이 필요했다. 자신의 기적을 이해해야 한다는 필요에 이끌려 민석은 수년 전 불임 판정을 내린 전문의를 다시 찾아갔다. 서울의 유명한 비뇨기과 의사인 김 박사는 강남 지역의 우아한 진료실에서 그를 맞이했다. 민석이 아들의 출생과 최근 DNA 검사 결과를 이야기하자 의사는 처음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그 후 그는 오래된 파일을 검토하고 새로운 검사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민석의 놀라움에 전문가는 당시의 실험실 오류와 실제 생식력을 가리는 일시적인 상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일부 건강 요인, 감염, 약물 또는 심지어 깊은 스트레스 상황, 이 필연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불임을 의미하지 않고도 매개 변수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김 박사는 또한 희귀한 가능성, 진정한 기적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런 확인 앞에서 민석은 상충하는 감정을 느꼈다. 자신의 몸이 완전히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에 안도했지만 또한 성급한 진단이 초래한 모든 고통에 대한 분노도 느꼈다. 김 박사님, 민석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의 진단이 틀렸다는 건가요? 의사는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틀렸다기보다는 불완전했다고 해야겠군요. 의학에는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당신의 경우 몇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당시 검사에서 나타난 비정상적인 정자 수치는 실제였지만 가능성은 제로가 아니었습니다. 극히 낮았지만 존재했던 거죠. 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그 극히 낮은 가능성 때문에 제 결혼 생활이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의사가 말했다. 때로는 우리 의사들도 확정적인 답을 내놓을 때 조심해야 한다는 걸 배우게 되네요. 진료실을 나오면서 민석은 그 진단을 확인한 병원에 공식적인 이해 제기를 할 가치가 있는지 자문했다. 그러나 지은과 아기를 생각하며 그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을 우선시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아마도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인 정의가 이미 발생한 피해를 지울 수는 없을 것이다. 간단한 통화로 그는 지은에게 결과를 알렸다.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마침내 설득력 있는 설명을 듣게 되어 일종의 안도감이 느껴졌다. 이제 남은 것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상처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이제 알겠어요. 지은이 전화에서 말했다. 우리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했는지. 미안해 정말로. 민석이 대답했다. 내가 너를 의심했어선 안 됐어. 길고 의미 있는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지은이 마침내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하지만 함께. 그 말은 민석의 가슴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불어넣었다. 가족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로 결심한 민석은 아기의 첫 딸을 축하하는 전통적인 의식인 100일을 준비했다. 그는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심지어 몇몇 이웃들까지 그들이 살고 있는 작은 집에 초대하여 신생아의 건강을 기원하는 전통적인 쌀, 과일 그리고 다채로운 전통 디저트 상을 차렸다. 목적은 갓 태어난 아기의 건강을 축하하고 동시에 지은의 명예를 둘러싼 무거운 분위기를 정화하는 것이었다. 행사 당일, 지은은 수년 전 그녀의 할머니가 만든 소박하지만 우아한 한복을 입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슬픔의 흔적과 뚜렷한 피로감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고통의 일부를 완화시켰다. 축하 중에 민석은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깊은 절을 하며 불신과 깨진 약속에 대해 사과했다. 다른 문화에서는 이 행동이 과장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곳에 있던 연장자들에게는 최대한의 후회와 존중의 증거를 나타냈다. 지은의 눈물은 손님들의 조심스러운 미소와 섞였다. 이 엄숙한 겸손의 순간에 민석의 어머니조차 굴복하는 듯했고 지은에게 다가가 절제되었지만 진심 어린 포옹을 건넸다. 아기 침대 가까이에 누워있는 대안은 거의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 화해를 지켜보았다. 축하는 큰 연설 없이 계속되었지만 회복의 감정이 공기 중에 감돌았다. 그날 밤은 생명의 기적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화해의 가능성도 상징했다. 아들아, 민석의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네가 오늘 한 일은 진정한 남자다움의 표시다. 자존심을 버리고 정의를 위해 일어서는 것은 쉽지 않다.
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너무 늦게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지은이를 아프게 했는지. 하지만 너는 그것을 인정했다. 노인은 미소 지었다. 그것이 화해의 첫 걸음이다. 반대편에서 지은은 그녀의 어머니와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다. 아이가 똑같네. 그녀의 어머니가 말했다. 그의 눈, 그의 얼굴, 어떻게 민석이 의심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 지은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사람들은 때로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가 불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밤이 깊어가면서 손님들은 하나둘씩 떠났다.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민석과 지은은 거실에 남겨졌다. 대하는 그들 사이에 누워 두 주인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지은이 말했다. 이런 행사를 준비해줘서. 민석은 그녀의 손을 잡았고 이번에는 그녀가 물러서지 않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네가 나에게 다시 신뢰를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할 거야.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작은 희망의 불꽃이 그들 사이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하는 그것을 본 듯 만족스럽게 한숨을 내쉬었다. 수많은 시련 끝에 이 부부는 다시 시작할 기회의 지평선 앞에 서 있었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다툼이 뒤로 물러나면서 지은과 민석은 파트너십으로서 자신들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별, 굴욕, 그리고 두려움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소통과 신뢰가 관계에 항상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명예와 전통이 쉽게 개인적인 삶에 간섭할 수 있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들은 함께 상담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는 한국에서는 아직 흔하지 않지만 깊은 위기를 겪은 부부들 사이에서 공간을 얻고 있는 방법이었다. 치료사는 재연결 운동을 제안하며 그들에게 여정의 각 전환점이 그들 마음의 진정한 의도를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민석은 밤중에 일어나 아들을 달래며 헌신적인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고 지은은 점차 기쁨과 자신감을 되찾았다. 대한 모든 것을 예견했던 네 발 달린 영웅은 가족 내에서 무조건적인 충성과 사랑에 살아있는 상징이 되었다. 지은의 배에 처음 짖었던 그의 초기 행동은 결국 기적을 드러낸 불씨였다. 그렇게 잘 자지 못한 밤들, 감사를 표하기 위한 절의 잦은 방문, 그리고 더 평온한 가족 모임 사이에서 부부는 그토록 찾던 평온함을 발견했다. 이제 과거는 인간의 연약함과 용서의 구원력을 강력하게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씨 가족은 그 작은 존재를 중심으로 뭉쳐 자랑스럽게 성을 이어갔고 삶이 때로는 가장 확실한 진단조차도 놀라게 하고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단단히 나아갔다. 생각해봐. 어느 저녁 아이를 재우고 난 후 민석이 말했다. 대한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이 기적을 알아채지 못했을 거야. 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때로는 동물들이 우리보다 더 현명한 것 같아요. 민석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는 더 잘 듣겠다고 약속할게. 내 말도 대한의 짖음도. 그들은 조용히 웃었다. 상처가 아물고 있는 웃음이었다. 그 다음 해 그들은 두 번째 아기를 기대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어떤 의심도 없이. 의사들은 그것을 설명할 수 없었지만 이제 그들은 이해했다. 어떤 기적은 설명이 필요 없다. 대한은 다시 한번 기뻐했고 지은의 커지는 배 주위를 더 자주 맴돌았다. 두 번째 기적이군. 민석은 경외감을 갖고 말했다. 어떻게 내가 의심할 수 있었는지.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지은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이제 용서와 사랑으로 빛났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함께. 창밖으로 봄의 벚꽃이 흩날렸다. 새로운 시작의 약속처럼. 대하는 창가에 앉아 꽃잎들이 바람에 춤추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치 그도 이 가족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을 즐기는 듯했다.